절대전략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꾸준히 역행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난 시간 제약바이오 쪽에서 역행신호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개인 물량이 없는 빈 곳간에서 판을 흔드는 주도주가 나온다. 바이오 제약 역행신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 바이오 제약 쪽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설명을 좀 더 이어볼까요? 네, 판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일 해외 시장에서 가장 이 시장의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시장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애플이 급락을 주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2년간에 나타났던 흐름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애플이 전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된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보면은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주식들이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 또 아무리 시장이 흔들어도 거의 2년 동안 시장을 좀 장악했었다 이거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주식군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2년간의 상승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판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최근 들어서 증산 계획 좀 철회하면서 IT 반도체 생태가 더 악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2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뭔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머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젠 최근 들어서 이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릴리가 최근 들어서 신고가 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LI램이라는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패닉장이고 금리와 관련된 이런 공포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 주식은 신고가가 가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는 내년도 1월 달에 특허가 만료돼요. 휴미라가. 이게 27조짜리 시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크고 23조. 이게 특허 만료돼요. 1월 달에. 여러분. 지금 9월 말이잖아요. 3개월 남았어요. 그럼 바이오 제약에서 시밀러 없다라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시밀러를 꼭 공략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 큰 키워드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성공했잖아요. 레가트네맙.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하나의 테마 정도를 만들 수는 있겠죠. 좀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약간 제일 보완 요인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근데 실제로 치료제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약간 조건부 판매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차 걸릴 텐데, 근데 당뇨병 치료제는 이미 나왔잖아요. 모은자로 릴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더군다나 경구용 한 당대뇨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식이요법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릴리라는 기업이 2017년도나 18년도만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한 28조에서 한 30조 정도 나왔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한 3조, 4조? 이 정도밖에 못 벌었던 기업이, 그 당시마다 시가총액이 100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400조 훌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자보다 더 커졌고, 거의 존슨앤존슨보다 약간 아래로 됐단 말이에요. 로슈 정도 급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업 동안 이 기업이 매출이 다른 빅파마처럼 100조 이렇게 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빅파마의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당뇨병 이 치료제,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주사형으로 이제 트루이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주력. 요거.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되어서, 도나네밥. 요거와 관련된 게 지금 바이오 빅파마 쪽에서는 하나의 큰 트렌드를 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이 며칠 전에 한 20% 가까운 급등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제 유한양형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얼마 전에 엘라일람이라는 회사, 이 기업이 내시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요 적응증에서 일상으로 좀 성공했습니다. 이게 최초거든요. 여태까지
RNA 치료제를 가지고서 이건 한 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빅파마들의 입장에서도 좀 급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자기들의 영역이 이제 빼앗기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벌고 있는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 뭐 국내에서 뭐 유한양행한테 내시 치료제를 사간 그 베링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사갔네. 또는 길러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경쟁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빅파마들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바뀌고 있지 않겠느냐. 요게 저는 보이고 이거를 시장에서 써먹을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 키워드를 메이저 주체들이 써먹을 거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 써먹는 과정은 시장의 자금이 넘치는 구간에 써먹을 수도 있고 정체된 구간에 써먹을 수도 있고 악화된 구간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저는 딱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도 별로 없고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텅텅 졌습니다. 2년 반 동안 워낙 조정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량이 지금 텅텅 졌어요. 신용으로 지금 한 1년 반 이상 청산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용 물량이 거의 다 청산이 됐죠.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10개 가운데 7, 8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7, 8개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1년 반 동안 너무나 이제 고난들이 있었다 보니까 신용 물량들이 지금 다 털려버리는 상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뭐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뭐 우리나라가 종합주가 지수가 0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135가 코스피가 0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1800이 가든 1900이 가든 500이 되든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서킷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사이드카나.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있을 거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치인들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도 그래서 계열사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공포가 크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그냥 사이드카 기다리세요. 서킷 브레이커, 정부 개입. 그리고 이런 공포가 나왔었을 때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더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제일 대빵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일 좋은 기업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기업 경기 침체 때 돈을 계속 벌 수 있는지만 보면 돼요. 허접한 기업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브레이크는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브레이크를 거둔 시점에 할 겁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미 포트가 다 망쳐져 있어서 어떻게 손도 못 쓰는 상태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코로나가 2020년도 3월 달에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도주가 배터리가 주도주였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가 주도주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소비주가 주도주였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주도주가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살아남고 IT 반도체하고 중국 소비주를 누가 메꿨냐면 바이오 제약하고 진단키트가 메꿔지면서 여기서 손실했던 사람들도 교체하게 되면 계좌가 랠리가 나왔거든요. 신고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2017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반도체만 갔습니다. OLED하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5년도, 16년도 중국 차이나 쇼크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차이나 쇼크가 있으면서 중국 소비주가 있었고 바이오 제약이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얘네들이 다 무너지면서 IT 반도체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새롭게 올라가게 되면 기존 키워드를 잡아먹는 새로운 키워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믿으셔야 돼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는 녀석은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개입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 살려고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 돈 들어올걸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뉴스 막 쏟아질 겁니다. 그때 주도주 중심군에 있는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걔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먹여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 30에서 40%만 있어도 이 종목 때문에 나머지 주식들이 살아날 거다. 얘가 계좌를 먹여 살릴 겁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지금과 같은 이 폭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잘 지켜보시다가 내가 현금이 없으면 시밀러 일부라도 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유한양행하고 올릭스를 같이 떼운다. 그러면 그건 내시치료 쪽으로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영역으로 키운다. 그러면 알테오제이나 네오켄바이오 같은 주식도 같이 땡길 거다. 요것만 주시하세요. 바이오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브레이크를 걸면 지금 시장의 악재가 나와도 소멸된다라고 보시고, 얘네들이 뭐 기존 양봉을 만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영향가 없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괴롭히겠구나. 그러면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이드카, 정부 개입 기다리시라고. 그때 현금 있는 분 수입하고 현금 없으신 분은 어떡하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일부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의 일부 비중이라도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이 안 나오거나 좀 허접한 기업들은 기다려야 돼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요거에 대한 툴만 지키시면 지금 구간 있잖아요. 기회 다 만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더 집중을 하세요. 지금은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일 좋은 기업으로 교체하거나 비중을 이동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구간으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곧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이 부분을 적극적인 포트 교체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주도주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미스터 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주말 좀 긴 주말이니까요. 편하게 쉬고 싶다, 결정을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에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